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그날 예비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죄인이 되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물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랑이 죄가 된다면 나는 이미 1000번은 벌을 받았을 것이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다. 차창 밖으로 초록빛 들판이 지나갔다. 민석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긴장하지 마.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긴장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긴장되게 했다. 시골 마을의 오래된 한옥 앞에 섰다. 기와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궁이에 불을 지핀 모양이었다.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마당에 화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꾼 흔적이 역력했다. 아버지 왔습니다. 민석이 큰 소리로 불렀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났다. 5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인상. 회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는 꼿꼿했다. 그분의 눈빛이 나를 향했을 때 이상하게 숨이 멎었다. 어서 오세요. 멀었죠? 목소리마저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알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우라고 해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시아버지가 편하게 부르라니. 이상한 말이었지만 그분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거실로 들어갔다.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 손수 끓인 차 한 잔이 내 앞에 놓였다. 직접 우리신 거예요? 네. 취미로 차를 좀 배웠어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분이 미소 지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졌다. 그 주름마저 따뜻해 보였다. 우리 집이 좀 낡았죠? 그래도 따뜻하니 편히 있어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일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민석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결혼 준비 이야기, 집 마련 이야기. 나는 그저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들었다. 하지만 자꾸만 그분을 쳐다보게 됐다. 말하는 모습, 웃는 모습, 차를 따르는 손길. 모든 게 조심스러우면서도 다정했다. 수연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저요? 음집밥이요. 단순한 게 좋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복잡한 건 못 만들어요. 또 웃었다. 그 웃음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점심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맛있었다.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차리시기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이런 날을 기다렸어요. 며느리 보는 날을요. 며느리. 그 단어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나는 곧 이분의 며느리가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거닐었다. 저기 보이는 게 매화나무예요. 봄이 되면 꽃이 참 예쁘게 피죠. 그분이 나무를 가리켰다. 내년 봄엔 꼭 와서 보세요. 아니,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까 자주 와야죠. 우리 집 사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 생각뿐이었다. 민석이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시지? 마음에 드셨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에 들었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게 문제였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의 금기를 마주했다. 결혼 준비로 왕래가 잦아졌다. 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었다. 민석은 바빴다. 회사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늘 피곤해했다. 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그분은 여유로웠다. 또 왔어요? 언제나 같은 인사였다. 하지만 그 인사가 좋았다. 예, 청첩장 드리러 왔어요. 이쁘게 나왔네요. 우리 아들 잘 만났어요. 그분은 언제나 나를 칭찬했다. 요리를 하면 맛있다고 했고, 설거지를 도우면 고맙다고 했다.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민석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들을 그분은 소중하게 여겼다.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다. 결혼 준비 힘들죠? 갑자기 옆에 서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거짓말.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나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요. 힘들면 말하고. 네. 민석이가 좀 둔한 면이 있어요. 제 아들이지만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식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니요, 민석 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그분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심장이 뛰었다. 이상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 민석이 물었다. 아버지랑 무슨 얘기 그렇게 오래 했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요. 요즘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다 알아. 고마워. 민석은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그분 곁에 있고 싶었다. 그게 다였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시아버지를 생각하는 내가 이상했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무서웠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서. 며칠 후 또 시댁에 갔다. 이번엔 혼자였다. 민석은 회사 일로 바빴다. 혼자 왔어요? 네. 민석 씨가 바빠서요. 그럼 저랑 저녁이나 먹어요. 두 사람만의 식사였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계란말이 좋아하신다고 민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들이 며느리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말해줘야죠. 그분이 웃었다. 가슴이 또 뛰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 줄 몰랐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했어요. 아니요, 정말 맛있어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분의 젊은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민석이 어렸을 때 이야기.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참 힘들었어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세월이 약이더라고요. 그분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외롭진 않으세요? 말이 끝나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외롭죠. 근데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게. 그래도 이제 저 있잖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놀랐다. 그분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마워요. 그 말. 그분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분의 목소리가, 눈빛이,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이건 잘못됐다.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그곳으로 향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할 게 산더미였다.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주례를 섭외하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웠다. 민석은 점점 더 바빠졌다.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했다. 나는 자주 혼자가 됐다.
그럴 때마다 시댁에 갔다. 또 왔네요? 그분은 언제나 반가워했다. 혼자 있기 심심해서요. 그럼 여기서 좀 쉬다 가요. 두 사람만의 시간이 자연스러워졌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요리를 하고 마당을 거닐었다. 어느 날 그분이 물었다. 민석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팅이요. 친구 소개로. 첫인상은 어땠어요? 괜찮은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사랑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사랑이요? 네. 첫눈에 반한 건 아니어도 점점 좋아지는 그런 사랑 있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민석을 사랑했을까? 좋아하긴 했다. 편하고 믿을만하고 함께 있으면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심장이 뛴 적은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눈빛이 나를 똑바로 봤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있었다. 심장이 뛰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모르겠어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다.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결혼식 전날이었다. 시댁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던 중 마루에서 발을 헛디뎠다. 아, 순간 누군가 나를 붙잡았다. 그분이었다. 괜찮아요? 얼굴이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그분의 숨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발목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그분은 나를 방으로 데려가 앉혔다. 그리고 약상자를 꺼냈다. 좀 아플 거예요. 손끝이 내 발목을 감쌌다. 차갑고 조심스러운 손길. 숨이 막혔다. 그분도 떨리는 것 같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기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내일 결혼식인데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요? 괜찮아요. 파스를 붙이고 붕대를 감았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로의 눈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분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쉬세요. 내일 큰일인데.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방을 나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이 나를 배신했다. 결혼식 날이 왔다. 새벽부터 분주했다. 메이크업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었다. 거울 속 나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어때, 이쁘지? 민석이 옆에서 물었다. 응. 긴장돼? 조금. 나도. 근데 행복해. 민석은 웃었다. 나도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입가가 굳었다. 식장으로 향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그분도 오셨다.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아 계셨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셨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식이 시작됐다. 입장 음악이 흘렀다.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민석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은 자꾸 신랑 아버지 자리로 향했다. 그분은 담담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계셨다.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으셨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 아팠다. 줄의 말씀이 이어졌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요. 온유한 것이요. 사랑.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민석이 내 손을 잡았다. 사랑해.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해야 했다. 나도. 목소리가 떨렸다. 식이 끝나고 패백을 올렸다.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분이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나는 절을 올렸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을 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갔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 묵었다. 민석은 행복해했다. 하지만 나는 온종일 멍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사랑과 죄책감이 동시에 시작된 날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에 마련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했다. 민석은 바로 일에 복귀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정신이 없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침에 민석을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다. 점심을 혼자 먹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을 찾게 됐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두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또 왔어요? 그분은 언제나 반가워했다. 혼자 있기 심심해서요. 그럼 저녁이나 같이 먹어요. 두 사람만의 식사가 잦아졌다. 민석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식탁 너머로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오늘은 뭐 했어요? 집 정리하고 빨래하고 그냥 그랬어요. 심심하겠네요. 좀요. 그럼 자주 오세요. 저도 심심한데. 그 말이 위로가 됐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분의 젊은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민석이 어렸을 때 이야기. 민석이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많이 그리우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민석이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였어요.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겁났죠.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잘 컸잖아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도 맞이하고. 그분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좋은 며느리. 나는 정말 좋은 며느리일까? 시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그날 이후로도 시댁 방문은 계속됐다. 민석이 야근하는 날이면 저녁도 함께 먹었다. 민석이가 요즘 많이 바쁘죠? 네. 프로젝트 때문에요. 미안해요.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민석과 있을 때보다 그분과 있을 때가 더 마음 편했다. 민석은 피곤하면 말이 없었다.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다. 천천히 내 말을 들어줬다. 사소한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오늘 마트에서 할인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샀어요? 과일이랑 야채 좀 샀어요. 생각보다 싸게 샀어요. 장 보는 것도 일이죠. 고생했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좋았다. 누군가 내 하루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좋았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였다.
중년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런 드라마 좋아하세요? 그냥 볼만해요. 저도 가끔 봐요. 심심풀이로.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끌어안았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면만 바라봤다.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과 닮아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결혼한 지 반년이 됐다. 민석은 더 바빠졌다.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일에 매달렸다. 나는 더 자주 시댁을 찾았다. 이제는 핑계조차 필요 없었다. 그냥 가고 싶어서 갔다. 어느 가을밤이었다. 시댁에 갔을 때 그분이 술을 드시고 계셨다. 평소엔 마시지 않으시는데 그날은 달랐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사날이에요. 아, 아내분의 제사였다. 혼자 지내셨어요? 네. 민석이는 바쁘다고 했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쓸쓸했다. 많이 그리우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요. 외로운 것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놀랐다. 그분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고마워요. 그리고 손을 뻗으셨다. 내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공중에서 손이 떨렸다. 안 돼, 이건 안 돼. 왜요? 당신은 제 며느리잖아요. 알아요. 그럼 왜? 근데 왜 자꾸 마음이 당신을 찾아요? 나는 울고 있었다.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지 몰랐다. 그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똑같아요. 뭐가요? 자꾸 당신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잠들기 전에도 당신 생각뿐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을 잡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집에 가요. 늦었어요. 그분이 말했다. 네. 집으로 돌아왔다. 민석은 아직 안 들어왔다.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건 잘못됐다.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분을 향한 이 마음을. 며칠 후 민석이 물었다. 요즘 너 왜 이래? 뭐가? 아버지한테 자꾸 가잖아. 나보다 아버지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혼자 있기 심심해서.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민석이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설마.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아버지를 아니, 그럴 리 없지. 그렇지? 대답해봐. 설마 진짜야? 민석이 소리쳤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누군데? 내 아버지야. 알아. 알면서 왜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해?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 그날 밤 우리는 계속 싸웠다. 민석은 화를 냈고 나는 울었다. 아버지는 뭐래?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 아버지도 알고 있었겠지. 아니야. 그럼 너 혼자만 미친 거네. 혼자서 이상한 감정을 느낀 거고. 그 말이 더 아팠다. 민석 말이 맞았다. 나 혼자 미친 거였다. 집 나가. 뭐?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민서가, 제발 부탁이야. 지금 너 보기 힘들어. 나는 짐을 쌌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계속 났다. 친정으로 갔다. 엄마는 놀랐다. 무슨 일이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민석이랑 싸웠어? 네. 그 이상은 말하지 못했다. 며칠을 친정에서 보냈다. 민석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익십이었다. 시댁에도 갈 수 없었다. 그분을 볼 수 없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사랑이 죄라면 나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다. 민석이 연락했다. 이야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났다. 민석은 여인 얼굴이었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랬어. 침묵이 흘렀다. 생각해봤어.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너도 힘들잖아. 나는 괜찮아. 거짓말. 내 얼굴 봐. 완전히 망가졌잖아.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힘들어. 너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게 너무 괴로워.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하자.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왜? 그냥 싫어. 이유가 뭔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민석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익숙했던 걸까? 시간 줄게. 생각해봐.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가지 마. 제발.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몇 주가 더 지났다. 민석과는 연락이 끊겼다. 그분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 생각은 멈출 수 없었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걸까?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민석이었다. 외국 발령 났어. 뭐? 미국으로 가게 됐어. 3년 계약이야. 언제? 다음 달. 같이 가야 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다. 아니, 나 혼자 갈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이혼하자. 정식으로. 민서가, 내가 외국 가기 전에 서류 처리하자. 그게 깔끔할 것 같아. 정말 이러는 거야? 어차피 끝난 관계잖아. 끌 필요 없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울었다. 결혼이 끝났다. 그렇게 허무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민석은 미국으로 떠났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작은 원룸을 얻어 살았다.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다. 하루하루 살아갔다. 그분 생각은 여전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할 수 없었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고 갔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어느 날 우연히 민석의 소식을 들었다. 미국에서 재혼했다고 했다. 현지 교포와 결혼했다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다. 민석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또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연 씨인가요? 낯선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살롬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분이 수연 씨를 찾으시는데요. 환자요? 네. 현우 씨라고 하시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심장이 멈췄다. 네. 알아요. 환자분이 수연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많이 아프신 건가요?
자세한 건 와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분이 아프시다고. 가슴이 무너졌다. 다음 날 요양원을 찾아갔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었다. 간호사가 나를 안내했다. 여기에요. 방문을 열었다. 창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분이었다. 많이 여위셨다.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됐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팠다. 수연 씨? 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왜 여기까지? 연락 받았어요. 저 찾으신다고. 아, 미안해요. 괜히 연락하게 했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분 옆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 많이 늙으신 게 느껴졌다. 무슨 병이세요? 폐암이에요. 말기래요. 담배를 좀 피웠거든요. 젊을 때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다. 얼마나 남으셨어요? 몇 달. 길어야 반년이래요.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왜 울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그분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보고 싶었어요. 그분이 말했다. 저도요. 많이 힘들었죠? 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며느리를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자주 와줄 수 있어요? 네. 고마워요. 그날부터 요양원을 자주 찾았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갔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을 하고 책을 읽어드렸다. 민석이는 잘 지내나요? 어느 날 물으셨다. 재혼했대요. 미국에서.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네. 행복하면 됐죠. 아버지는 후회하세요? 뭐를요? 저를 만난 것. 그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왜요? 당신은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저도 후회 안 해요. 고마워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야 안다. 우리가 놓친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그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말을 잇기 힘들어 하셨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다. 수연 씨, 어느 날 나를 불렀다. 네. 제 책상 서랍에 편지가 있어요. 편지요? 나중에 제가 떠나면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약속해요. 네. 며칠 후 전화가 왔다.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달려갔다. 하지만 늦었다. 그분은 이미 눈을 감으신 뒤였다. 편히 가셨어요. 고통 없으셨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그분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장례식이 치러졌다. 민석도 왔다. 외국에서 급히 들어왔다고 했다. 오랜만이네요. 네. 우리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요양원으로 돌아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편지가 있었다. 수연 씨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수연 씨,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많이 떨립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봄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온 지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처음 본 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빗속에 서 있던 당신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보며 심장이 뛴 건, 하지만 나는 그 봄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며느리였고, 저는 당신의 시아버지였으니까요. 우리 사이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말을 나눌 때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당신을 안고 싶었지만 안을 수 없었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인 당신을 그렇게 생각한 것, 그 마음으로 당신을 힘들게 한 것.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 당신을 사랑한 것, 그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으니까요. 비록 그 봄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당신을 두고 떠나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수연 씨.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현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 말을 그분에게 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됐다. 몇 해가 더 흘렀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다. 아니,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분 이후로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다. 봄이 왔다. 그분의 묘를 찾았다. 시골 마을의 조용한 공동묘지. 그곳에 그분이 잠들어 계셨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여기 잠들다. 나는 꽃을 놓았다. 하얀 매화꽃이었다. 그분이 좋아하시던 꽃. 봄이 왔어요. 조용히 말했다. 매화꽃이 피었어요. 그날 처음 만난 날 보여주시려던 그 매화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눈물이 흘렀다. 사랑도 용서도 결국 같은 말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그랬던 거잖아요. 마음은 죄가 아니잖아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다음 생에는 제대로 사랑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묘지를 나서는데 뒤돌아봤다. 그분의 묘가 멀어졌다. 하지만 가슴속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날의 봄은 멈췄지만 내 마음엔 아직 그가 산다. 인생의 어느 계절엔 사랑이 죄처럼 찾아온다. 예고 없이, 준비할 틈도 없이. 그리고 우리를 흔든다. 나는 금기된 사랑을 했다. 시아버지를 사랑했다. 세상은 그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걸.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외로움을 나눈다. 그래서 사랑한다. 비록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비록 그 사랑이 세상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분을 사랑한 시간. 그 시간만큼은 나는 진짜로 살아 있었다. 심장이 뛰었고, 숨을 쉬었고, 울고 웃었다. 그게 사랑이었다. 사랑은 때로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그분을 용서한다. 나를 사랑해 준 것을.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한다. 그분을 사랑한 것을.
이제 봄이 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그분 없는 봄이지만 그래도 봄은 온다. 그리고 나는 살아간다. 그분이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